이 양반 개구라입니다. 4년 뒤에 집 사세요. 20% 이상 더 떨어집니다. 부산이 뭐 노인과 바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구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댓글들이 많이 와요. 제가 부산의 집값이 너무 싸다, 지금 사도 됩니다라는 영상인데 모든 사람들이 다 사야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그리고 부산의 모든 지역들이 어디든 사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부산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것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영상을 좀 제작을 했었는데 되게 좀 약한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이 양반 개구라입니다. 4년 뒤에 집 사세요. 20% 이상 더 떨어집니다. 근데 이걸 보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두세 배 오르고 28% 내렸는데 싸다고 미친 소리라고 얘기를 하고 70% 떨어져야지 정상이랍니다. 부산 싸다 장난하냐, 모르면 그냥 있어라. 이게 뭐 유튜버라도 알고 해라. 부산은 5년 동안 하락한다. 매물만 15만 세대 돌아다닌다. 환불. 집 사면 지옥 간다. 이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부산 분들을 제가 이제 설득하려고 하진 않겠지만은 이제는 그냥 부산도 저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4억짜리 집이 10억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10억이 한 9억 5천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10억 자체가 저점이라고 생각이 되면요, 그때 조금 더 떨어져 사도 됩니다. 왜냐면은 2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최저점을 살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가격이 낮다라는 부분만 인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한번 볼게요. 인구 감소율을 보세요. 20% 이상 더 떨어진다. 4년 뒤에 집 사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인구에 대해서 한번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부산시 인구 추이를 보면은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47만 명인데 피난민들이 오면서 100만이 넘어갔죠. 그리고 부산이 승격을 하면서 70년도에는 180만 명, 75년에 200만 명, 그다음 90년도에는 370만 명, 거의 400만 명에 육박을 하다가 이제 95년도 이때부터 90년대 초반에 이제 고점을 찍고 이제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380만, 그 다음에 2024년 7월 기준으로 330만이 깨졌습니다. 330만이 깨지고 327만입니다. 지금 많이 내려왔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2000년도에 370만에서 지금 50만이 내려왔고 2010년도에 비해서는 거의 30만이 내려온 겁니다. 엄청 많이 내려왔습니다. 앞으로 인구는 더 떨어질 겁니다. 인구 통계를 보니까는 이 인구 자체가 270만, 뭐 60만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이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은 인구가 감소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가 이렇게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 게 있는 게, 인구가 감소했어요, 지금. 부산의 인구가 95년도가 지금 보시면은 380만에서 지금 2024년도 지금 거의 20년이 지났죠. 20년이 지났는데 50만이 줄어들었어요. 60만이. 근데 집값이 95년도에 비해서 떨어졌나요? 안 떨어졌거든요. 이게 절대적인 상수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부산이 인구가 10만이 된다고 하면 집이 남아도 큰일 나겠죠. 부산이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부산이 그런 식으로 인구가 감소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살아있는 한은 200만 대에 유지를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크게 많이 떨어진 거지만요,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요, 인구가 떨어지지만 생존할 곳은 수요가 많습니다. 생존 못할 건요, 부산에서도 외면받는 데예요. 근데 생존하는 곳은요, 부산도 외면하지 않고 전국에서도 외면하지 않는데요. 그게 이제 저는 바닷가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수요층이 두텁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집값이 지금 인구가 떨어지는데 집값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그래프를 안 보여줘도 95년도와 지금 비교해 보면요, 7월 현재가 훨씬 비쌉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인구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하면 요걸 한번 보시면 어때요?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의 2010년도의 인구가 보시면은 1000만이 넘었어요. 1031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금 2024년도 930만입니다. 몇 만이 빠졌습니까? 100만이 빠졌습니다. 14년 동안에 서울의 인구가 100만이 빠졌습니다. 서울의 집값이 떨어졌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집값이 인구와 관계가 있지만요, 인구로 절대적으로 보편적으로 인구가 떨어지면 모든 지역들이 가격들이 다 내려간다. 이거는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종시 인구는요, 요게 초록색 인구거든요. 매년 3%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종시 부동산은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인구는 증가하는데 왜 바닥을 칠까요? 인구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종시도 그렇고 공통점은 뭐냐면요, 세대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도 인구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런데 세대수의 변화를 보면요, 세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면은 세대수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왜냐하면 한 세대당 집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세대수는 계속 늘고 있고요. 당분간 10년, 15년간은 우선은 계속 늡니다. 그 이후의 시장은 어떻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은 2040년까지 계속 는다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게 인구 감소율을 보세요를 했는데요. 세대 증가율을 보십시오. 그리고 인구가 줄어든 데가 집값이 떨어졌는지 보십시오. 지방같이 수요층이 두텁지 않은 데는 20% 이상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농복합 도시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진짜 젊은이들이 아예 없거나 시골 같은 데는요,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도 구분해야 될 게 수요층이 좋은 데는 올라갈 수 있고요, 수요층이 안 좋은 데는 보합이 되거나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지 선별을 잘하라는 게, 지방은 선별을 잘해야 되거든요. 두세 배 오르고 28% 내리는데 싸다고 미친 소리. 70% 떨어져야 정상이다. 두세 배가 오르고 28%가 내렸는데 싸다고요? 싼 거 맞습니다. 두세 배 아니라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부산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두세 배가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습니다. 옛날부터. 근데 되게 재밌는 건요, 부산 같은 경우도요, 하락 시절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92년도 같은 경우는요, 전년 대비해서 11%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87년도, 88년도, 90, 89년도, 90년도, 91년도는요, 보시면요, 전년 대비 43%, 28%, 28%, 22% 올랐는데 22% 오르고, 22% 올랐는데 28% 오르고, 22% 오르는데 43% 올랐습니다. 증감률 엄청나죠? 근데 이 파란색이 하락장입니다. 하락은 계속 있었어요. 하락은 계속 있었어요. 제가 10년 단위로 끊어볼게요. 근데 결국은 86년부터 95년까지 10년 동안에 부산의 상승 증감률은 98%였습니다. 올랐습니다, 결국은. 제가 그래서 오른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96년부터 볼게요. 96년도도 하락이 많았죠. 하락이 많고 97년도 IMF를 맞이해가지고 98년도까지 시장이 안 좋죠. 근데 99년도, 2000년, 2001년 16%까지 올랐습니다. 결국은 얘를 합쳐보니까 32%가 올랐습니다. 하락은 많았잖아요. 상승도 있었고, 상승이 높은 때도 있었고, 하락이 높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10년 단위로 끊으면 2005년까지는 32%가 증가했습니다. 상승이.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2006년부터 2015년 보겠습니다. 55%가 증가했습니다. 하락이 있었고 상승이 있었는데 2010년, 11년도에 부산이 역대급으로 가격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때보다 더 올라간 때가 요 80년대, 90년대 초가 부산에서 완전히 크게 올랐던 데고, 70년대, 78년대 그때가 2차 5.1 쇼크 80년대 초반에 오기 전까지는 그때도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다니까요. 오고 10년 단위로 끊으면은 결국은 상승입니다. 이 보시면은 이때도 2006년부터 2015년까지도 55%가 결국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2016년부터 지금까지를 볼게요. 지금 보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하락은 2022년도 12월 달, 그리고 2023년도, 2024년도 지금까지 하락이 맞습니다. 빠진 거 보시면요, 2%대, 7%대, 2%대입니다. 그리고 그 전년도는 17%가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그 전년은 8%가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올랐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 2%, 7%, 2% 보시면 이때도 2%, 이때 12% 빠졌네요. 98년도에는요. 그쵸? 11%, 5%. 이때보다 빠진 때가 많았습니다. 비율로 따지면은.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했는데 17%가 더 올랐고, 결국은 그 전에도 보면 55%가 더 올랐고, 결국은 32%가 더 올랐고, 결국은 98%가 올랐습니다.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월별로 이게 다 체크를 해놓은 거잖아요. KB 통계를 그냥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서 2~3배 오르고 28%는 싸다고요? 이게 지금 본 것처럼 등락이 있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올랐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통화량이 증가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통화량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실질 화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 화폐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이제 유동성을 조절을 하고 하면서 시장에 돈이 풀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돈이 풀리고 이걸로 경제 위기가 오면은 조절을 하고 호황에 오면은 좀 제재를 하고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꾸준히 오르잖아요. 지금 광의통화, 뭐 유동성, 그다음 금융기관 유동성, 그 다음에 M1, 그 다음에 본원통화, 이 모든 것들 이런 부분들이 상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삼배 오르고 20만 되는데 싸다고요? 미친 소리라고 하는데 미친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을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집만 지금 너무 오르는 것 같지만요. 집만 오르는 것도 아니고 집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요 통화량의 팽창들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왔냐면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비율로 볼게요. 두세 배 늘었는데 왜 안 떨어지냐고요. 두세 배가 올라면 두세 배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78년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3천만 원입니다. 평당이 아니라 매매가가. 자, 그러면 10년이 지났어요. 10년 8,200만 원. 거의 뭐 한 2.5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또 10년이 지났어요. 한 80년, 90년대. 그러니까는 38, 24, 3배 이상이 올랐죠. 3.5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99년도에서 한 2008년까지 갈까요? 2010년쯤 12억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99년도에서 여기 12억이 6배 올랐죠. 6배. 그리고 2008년도에서 지금 2021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걸로 그냥 볼게요. 2024년도 더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 기준으로 한 4배 정도 올랐을 겁니다. 지금 한 3배 정도 좀 덜 올란 거죠. 한 2.6배, 5배 정도 오른 거죠. 이렇게 지금 오르는 거군요. 가격들이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인구 때문도 아니고요. 집값이 많이 빠졌다고 그대로 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하나만 더 볼까요? 뭐 어떤 거 볼까요? 여기가 구반포 주공 74년도에 800만 원 했습니다.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구반포 주공. 와, 이 반포 주공에 800만 원 했습니다. 74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800만 원이죠. 그리고 10년 뒤를 볼게요. 10년 뒤 6,300만 원이 됐네요. 그러면은 8배 정도 올라간 거네요. 7.8배 정도. 그리고 여기에서 한 99년까지 가볼까요? 6,300에서 99년이니까 7배 정도 올랐네요. 한 7배, 7.5배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99년도에서 지금 2008년도까지 가볼게요. 한 3배 정도 올랐죠? 예, 3배, 한 3.5배 정도 올랐어요. 그리고 2008년도 14억에서 21년도에 45억이 됐네요. 요것도 한 3배 정도 올랐죠. 이게 보시면은 요렇게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여기 보면요. 34년간의 상승률이요. 3,600%, 4,200%, 5,000%, 5,600%, 5,700%, 3,800%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서울 쪽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걸 인플레이션을 부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격에 적응을 못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가격이 비싼 건요. 갑자기 오르고 떨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에 적응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적응하는 순간이 언제냐면요. 10년 뒤입니다. 10년 뒤에 보시면요. 그때 적응한 사람은요. 실패한 겁니다. 지금 적응하시는 분은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에서 뭐 20% 더 떨어졌고 내렸는데 싸다고 그러면은 두세 배 올랐으면 두세 배 떨어져야 됩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70% 떨어져야 된다?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부산은 5년 동안 하락한다. 근거도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부산 말고 서울 쪽에 이런 얘기를 좀 들려드렸지만요. 여기 보시면은 부산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산에 진짜 그 옛날에 진짜 좋았던 아파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성지곡에 성지곡 수원지 지금 말하면 성지곡 어린이 대공 올라가는 길에 보면요. 성경 아파트가 있습니다. 성지곡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때 이 아파트 진짜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근데 이때 부산에서 정말 비싼 최고 비싼 아파트인 성경 아파트가 10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30평대가 후반대부터 있으니까 38평이라고 하면요. 3,800만 원. 근데 이때 재밌는 거 보면 밑에 내려가면요. 지금까지는 부산 지역의 최고가는 삼익주택이다.
지난 9월에 분양한 비치 맨션, 삼익 비치죠. 지금 한참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는 그게 54평이 부가세평에서 평당 99만이다. 그러니까는 얘도 100만 원 가까이 갔고 얘는 105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지금 보면은 지금은 이제 되게 비싸네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다르게 일어났습니다. 거의 가격이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38평이면은 3,800만 원. 이것도 38평이면은 3,800만 원. 근데 이 그 부산 여기 이제 부동산 시세를 지금 보면요. 재밌는 거를 좀 알 수가 있는 게요. 이 삼익 비치 같은 경우는요. 30평대 후반, 40평대, 30평대 후반 정도가 지금 11억에서 14억 정도 합니다. 호가가 나와 있는 게. 근데 성경 아파트는 37평이 5억에서 5억 7천 지금 호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좋았지만은 인플레이션 일어났지만은 인플레이션 입지에 따라 다르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입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입지는 가격이 비싸졌다는 거, 수요가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가격이 비싸니까 못 산다가 아니라 가격이 비싼 데가 저는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격이 형성된 건요. 그 가격에 살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수요가 두텁다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강남의 아파트가 지금 비싼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까요? 강동 같은 경우도 신축이 뭐 지금 21억 30평대가 23억, 둔촌중구 23억, 24억 가까이 가는데 호가는 25억까지도 가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 비싼 걸 살까요? 압구정 60억짜리 아파트를 왜 살까요? 안전하니까 그만큼의 지불을 해도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지금의 가격이 비싸다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응해서 이 적응한 가격과 인플레이션을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부산의 수요가 진짜 있느냐? 아니 그거는 네 생각 아니냐? 부산에 지금 이렇게 지금 욕하고 있는데 부산 지금 하고 뭐 노인가바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부산 진짜 괜찮은 거 맞냐라고 얘기를 하신다 해서 제가 저번 주에 설문조사를 했죠. 수도권을 제외하고 반드시 실거주를 하거나 집을 가져야 된다면 어디를 매수하고 싶냐. 부산 수요가 이렇게 높습니다. 바닷가 라인 쪽이. 돈이 있다는 전제가 있으면은 돈이야 사실은 다양하니까 1등이 부산 해운대 수영 바닷가 라인 대장 아파트였습니다. 참여한 사람은 572명이고 그리고 수성구가 이제 2등 그리고 강원도 바닷가가 의외로 이제 4등 3등은 대전 그다음에 광주 상무동도 사실 10억이 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걸 보면요. 부산 바닷가 라인의 수요가 얼마 있는지도 간접적으로 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 바닷가 라인은 전국 수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 이렇게 저한테 뭐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으실 테지만은 부산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요. 하도 욕을 많이 하셔서 첫 번째 모든 부산의 부동산에 진입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고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인구는 평균을 내면 안 되고요.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가격들은 이 인구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선별적으로 변수가 될 수 있지만은 절대적인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한은 괜찮다. 제가 이제 그 서울 예랑 세종시 예랑 부산 딱 세 개만 비교하면 됩니다. 부산은 인구가 떨어졌는데 집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14년 동안 15년 동안 인구가 100만이 사라졌지만은 가격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그리고 세종시는 집값이 지금 인구수가 3%씩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집값이 바닥입니다. 망가져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인구가 상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율에 대해서 너무 논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부산도 이 감소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고 수혜를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전국 수요는 괜찮거든요. 전국 수요가 있는 데는 수요층이 두텁거든요. 부산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런 댓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냥 샘플로 몇 개를 뽑아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